오케이, 갑시다. 오늘은 3강입니다. 3강. 어휘부터 갑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또는 뭐 당대의라는 뜻도 있죠. prescribe, 권하다, 규정하다. 또 뭐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pre는 앞서서 먼저란 뜻이고 pro는 앞에야. 요거 생각하면 돼. 옛날에 죄인 이마에다 앞에 scribe 죄인 써놓은 거야. 얘한테는 인간의 권리대로 행해주는 걸 금지했단 말이야. 그치? 먹을 거 주는 것도 금지였고.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야? 금지하다 해요. 오케이? 그 다음 stroll, 산책, 거닐기 또는 뭐 거닐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 abundant죠. 자, abound의 o가 탈락하고 abound가 뭐야? abound 풍족하다, 남다예요. 그거에 ant가 붙어서 형용사형이 된 겁니다. 충분한, 많은. maintain, gymnastics, 체조 또는 체육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observe는 다 관찰하다는 뜻으로도 알지만 말하다는 뜻으로도 우리 수특이나 사주특강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in motion 하면 motion 안에 있는, 움직임 안에 있는 이니까 활동하는, 활성화된 또는 움직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resume입니다. 요거랑 스펠링은 똑같은데 요런 표시 있는 게 있어. 그치? 이거 resume이죠. 그죠? 프랑스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 resume는 뭐예요? 이력서. 몰라요? 이력서. 얘는 재개하다. 멈췄던 걸, 멈췄고 끊었던 걸,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가봅시다. 갑시다. 자, although, 비록, contemporary culture. 자, 현대의 또는 동시대, 현대라고 합시다. 근현대 문화가요. prescribes, 규정하고 있습니다. sitting, 앉는 것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뭐 하는 동안에? 생각하는 동안에. 근데 비록이죠. 그죠? A stroll through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philosophy. 잘 봐요. 자, 역사인데 뭐 문학과 철학의 역사를 통해, 역사에는 역사를 통한 거닐기, 산책이야. 이런 철학이나 문학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철학, 거닐기, 산책이 풍족한 많은 증거가 발견됩니다. 증거를 발견합니다니까. 뭐에? 정반대의 메시지의 증거가 많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대에는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철학의 역사나 문학의 역사, 즉 여기서 역사는 과거를 의미하잖아요. 역사나 철학, 문학과 철학의 과거에는 생각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아라. 라는 증거가 많이 발견된다. 이거. 주제 끝났어, 사실은. 그치? 가봅시다. Take 프리드리히 니체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직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which come from walking, 걷기를 통해서 생겨나는 생각만이, 즉 걷기를 통해서 생겨나는 생각만이 어떠한 가치도 가지고 있다. 됐어요? 생각 중에서 걸음을 통해, 산책을 통해 떠오르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그는 그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말이야. 주장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돼 있는 거나 또는 요렇게 돼 있는 거 또는 요렇게 돼 있는 게 다 독일어나 동유럽 쪽, 네덜란드어나 덴마크 언어에
오의 우리말 발음으로 왜 발음입니다. 왜. 요 발음 나는 거야. 알겠죠? 쇠렌. 자, 키어케가르드인데 우리 여러분 사전 찾으면 키에르케고르라고 나와. 키에르케고르.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요거 연계교재니까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 주면,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좀 연구한 사람이야. 인간의 주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자기가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어떻게 그 아는 걸 배경으로 실천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을 3단계로 본 거예요. 존재의 변천사를 3단계로 본 거야. 첫 번째 단계가 미적 존재야. 미적 단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미적, 탐닉적 존재야. 그러니까 아무런 무지한 상태여서 즐겁고 맛있고 좋은 것만 하려는 단계. 배우기 전에, 계몽화 되기 전의 단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계몽화 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윤리적 존재, 윤리적 단계라고도 해. 우리가 그냥 청소년기나 청년, 성인기에 뭔가를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면서 윤리성을 깨닫는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종교적 존재라고 하는데, 이걸 좀 기억해야 돼.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 종교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찬양했지만 교회를 찬양한 건 아니야. 교회는 부패의 온상으로 봤던 사람이야.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 기독교인들은 맹렬히 비판했지만 종교, 기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금 현대의 교회나 성당이나 가톨릭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잘못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왜 내가 스님이 이 얘기를 했냐면, 교회를 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스님 기독교인 아닙니다. 스님은 오히려 좀 약간 반 기독교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야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작자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숭고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 뭐하냐? 아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새끼들 말과 지식과 아는 생각과 행동이 정반대잖아. 니네 그래서 진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더럽히는 존재들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생각이나 말보다 실천주의자 중에 하나야. 키에르케고르 알아두세요. 자주 나와. 막 나중에 뭐 니체도 나오고, 또 우리 독해 주제, 이 주제가 지금 수능 완성엔 특히 무슨 주제가 많이 나오냐면 철학적 주제가 많이 나와. 학문적 주제나. 그래서 이런 배경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씩 할 수 있으면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했답니다. 느꼈대요. 내가 내 스스로를 걷게 산책시켰대. 그 말은 뭐야? 그냥 걸었다 이 말이죠. 난 산책했어요. 산책해서 into my best thoughts. 어디에 도달했어? 최고의 생각에 도달했어. 나는 산책하면서 최고의 생각에 도달해요. 라고 이 데니시 필로소퍼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는 언급했습니다. 걷는 것이요. 마음을 위한 체조 또는 체육, 운동이에요. 마음의 운동이 걷기입니다. 라고 또 미국인 작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도 역시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찰하고 반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하지 않으면, not walking, 걷지 않으면, 즉 나는 걸어야만 성찰할 수 있어요. The moment I stop, the moment, 예전에 스님이 한번 얘기해 줬죠. 접속사 대용으로 쓰인다고. 개그우먼 얘기도 해줬잖아. 뭐뭐하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자마자라고 그랬어. 내가 멈추자마자, 즉 걷기를 멈추는 순간, 멈추자마자 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as soon as I'm again in motion, 내가 다시 움직이자마자, 됐죠?
다시 움직이자마자 내 머리는 resumes its workings. 그 작업을 다시 재개합니다. 생각을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스위스 태생의 철학자 짱자크 루소가 덧붙였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The French. 자, 프랑스 철학자이자 에세이가였던 마이클 드 몽테뉴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죠. 미셸 드 몽테뉴는 regretted. 후회했죠. 뭐라고 후회했냐면 his thoughts, 그의 생각이 often came to him, 그에게 다가왔대. 즉 생각이 불현듯 가끔씩 났는데 뭐 할 때? 그가 on the move, 아까는 in motion으로 했었어요. 그죠? 움직일 때. At moments, 어떤 순간마다 when I have nothing to jot them down on, 근데 꼭 내가 꼭 뭔가 그 위에 적을 거, 받아 적을 게 없을 때, 또 this often happened, 이러한 일은 또 자주 일어났는데 특히나 on my horse, 내가 말 타고 있을 때, 그 말 타고 있는 자리는 the seat of my widest musings, 내가 가장 폭넓게 사색할 수 있는 자리였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On the move, in motion, 또는 strolling 하고 있을 때잖아. walking 하고 있을 때고. 그치? 주제 끝났잖아요. 아까 첫 줄 한번 다시 볼까요? 뭐예요? 지금 현대의 문화가 요렇게 규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정반대. 그치? 그럼 정반대. 가만히 앉으면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잖아. 움직여라. 생각하려면 움직여라. 주제죠. 주제가 제목보다는 쉬우니까 가봅시다. 1번 need for continuous efforts.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뭐 하려는? 인지적 스킬, 기술을 향상하려는 지속적 노력? 아니죠. 두 번째, 감정적, 정서적 건강상의 이점 안 나왔어요. 긍정적인 효과,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신체 운동. 뭐에 미치는? 사색, 생각에 미치는. 요 구문은 제목이나 주제 구문의 쓰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항상. 뭐? 요건 지금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연이도 잘 보여? 요거 진짜 많이 나와. 제목이나 주제 보기에. 직역하면 B 위에 A의 영향 효과 이런 말인데 그냥 다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라고? 요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요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 됐죠?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답 3번. 오답도 간략하게 볼까요? 뭐 조용한 시간의 중요성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역사적 변화. 자, 성찰적 반성하는 또는 성찰하는 테크닉. 학업 사이에서, 그죠? 학업자들, 그러니까 학문을 갈고 닦는 사람들 사이에 성찰하는 스킬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화 아니죠? 정답은 3번. 두 번째, 역시 5위입니다. fundamental, 근본적인, 기본적인. adjust의 명사, 조정, 조절. crop이 원래는 작물, 농작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농작물, 그러니까 벼, 곡식, 나달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지. 그러니까 클러스터 정도의 의미야. 그래서 집단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시작해서 뜻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political scientist, 그대로죠. 정치 철학자, 과학자. 한 걸음, step back, 뒤로 물러나다. 그 다음 universal, notion, circumstance. 쉽죠? 포인트. 근데 포인트 뭐 향하게 하다 필요 없어요. 포인트 아웃 그냥 지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destination, 목적지, 종착지, 도착지. navigate, 항해하다. automated, pp형 형용사, 자동화된, 자동의. medium, 매개체, 수단.
in service of 뭐뭐를 위해라는 뜻도 되고 요거보다 본문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잘 봐. 이 뜻으로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은 뜻으로 쓰이는 거 요것도 알아놓아야 돼요. 뭐뭐에 도움이 되는, 뭐뭐에 도움을 주는, 도움을 제공하는 이런 뜻도 돼.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아마 이거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Animals in service 하면 뭐라고 그랬어? Animals in service 하면 뭐라고 그랬어?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카페에 동물, 개들 못 들어오게 하는데 메인 안내견처럼 이런 개는 들어올 수 있잖아. 이런 그런 거 뭐라고 하지? 무슨 동물이라고 하지? 반려동물 아닌데? 하여튼 뭔지는 알지? 맹인 안내견처럼 그러니까 요 애니멀스 인 서비스가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도움을 주는 동물들이에요. 생각이 안 나네. 조력 동물? 하여튼 그런 거 있어. 하여튼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가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소셜 사이언티스트, 사회 과학자들입니다. 아까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도 나왔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어떤 용어냐면 요겁니다. 요거예요. Objective Fun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Objective Function이라 주석이 이렇게 아주 엿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목적 함수. 뭐예요 이게? 그냥 목적 기능, 목적 함수 정도로 해도 돼. 하여튼 이런 용어가 있대. 자,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사회과학자들은요, 오랫동안, 자, squinting at whether our species has an objective function for more than a century. 자, 100년도 더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의 종이 과연 목적 함수라는 거를, 목적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다루어 왔다. 이렇게 하면 돼. 간접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다루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없었는데 과연 우리 인류, 인간이 목적 함수라는 게 있나? 목적 함수라는 게 이거 여러분 이해가? 전체 시스템에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값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얘가 그냥 목적 기능, 목적 의식 하면 돼. 알았어? 잘 봐. 캐너만과 트버스키 그리고 테일러 이 사람들도 유명한데 나도 잘 몰라요. 자 베너지 그리고 그들 모두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어요. 뭐를? 자, 근본적인 프로그래밍인데 근본적인 설계라고 해도 돼. 어떠한 설계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 즉 우리를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로 만드는 근본 프로그램. 됐어요? 근본적 설계를 살펴봐 왔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구를 만드는 두 번째 절차예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모색했어요. 뭐를요? 조정. 어떤 조정? 자,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이야.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을 모색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무 길어서 와 닿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지금의 인간의 모습으로 있게 한 근본적 프로그램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럼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그럼 또 이것도 과연 우리를 이 지금의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조정은 과연 뭘 조정하면 될까? 이런 걸 찾아본 거래. 이 사회과학자들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지만 점점 더 새로운 집단, 사회과학자들과 정치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단이 시작했어요. 뭐를? 뒤로 물러났어. 뭘로부터? 그 문제. 야, 우리 인간의 존재로 만드는 건 뭐고? 우리를 더 낫게 만들어주는 조정은 뭘까라는 이 문제로부터. 그리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경우에, 그런데 또는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에
과연 어떠한 보편적인 개념, 더 낫다라는 우리 모두가 행여나 동의할 수 있는 목관대 생각도 있죠. 이게 선행사고. 야, 우리 모두가 과연 동의조차 할 수 있는 더 낫다라는 better라는 개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better의 보편적 개념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자, 정리. 말이 철학적이어서 어려워서 정리해 주는 거야. 요놈들이, 이러한 사회과학자들이 옛날에 야,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건 뭘까? 그럼 뭘 좀 조절하고 조정하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살펴보고 연구해오고 모색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회과학자들, 정치과학자들이 등장했어. 어떤 건 야야 한 발 물러나, 뒤로 물러나서, 야, 과연 그럼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개념, 더 낫다라는 개념이 과연 있기는 하겠냐? 존재하기는 할까? 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들은 지적합니다. 뭘 지적해요? Better for you or me. 당신한테 더 나은, 또는 다한테 더 나은 것이 과연 in fact 실제로는 훨씬 더 나쁠 수도 있대요. 나 말고 다른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겐. 그런 속담도 있죠. 누구에게 약인 게 누구에겐 독이다, 이런 말도. 그치? 즉 이 말이 뭐야? 요 말, 야, 나한테 좋고 너한테 좋다고 해서 다 좋다? 다 베러다? 아니, 누군가에겐 더 나쁜 걸 수도 있잖아. 누군 뭐야? 그럼 즉 이 말은 뭐야? 보편적 베러의 개념, 보편적 선까지는 아니죠. 보편적 더 낫다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보편적 선이라는 건, 보편적 베러라는 건 다 베러야. 근데 나한테 좋고 너한테 좋아도 다른 사람의 다른 상황에서는 나쁜 걸 수도 있잖아. 오케이? 이해가? 자, 우리가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버스 높이, 높이나 천장 높이를 1m 한 30 되게 해버렸어. 손잡이 쉽게 잡게. 근데 그게 애들한테는 더 배려지. 그치? 근데 다른 사람한테, 최영만이나 막 2m 30 되는 사람들은 타지도 못할 거 아니야. 월스가 될 수도 있잖아. 과연 보편적 선이라는 거, 보편적 배려라는 게 존재나 하겠냐? 의구심이야. 이해 가요? 갑니다. 그리고요, what they are pursuing, 그들이 추구하던 것은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그거. 자, isn't there a sea. 잘 봐. 요게 부정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나론니 나왔는데 왜 isn't라고 썼나요? 이 나론니는 요 나론니에 걸리는 거야. 요거에 걸리는 상관 접속사고, 이 not은 is를 부정하는 not이야. 이중부정 아니야. 오케이? 뭐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뭐가 없어? 바다가 없어. 뭐를 가로지르는 바다야? 우리가 배에게 방향을 나타내고, 또는 목적지나 종착지를, 그 종착지는 어디냐면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종착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가리키려고 노력해서 지금 건너려고 하는 바다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건너려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항해하고 건너려고 하는 바다 자체도 없어. 이 말은 뭐야? 아까 그 철학자들, 초기의 철학자들이 look for 했던, 모색했던 뭐야? 보편적 배려의 노션. universal notion of 배려야. 알아내려고 했던, 가로지르려고 했던 바다 자체도 사실은 없다. 즉 보편적 선의 가치는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뿐만 아니라 뭐야? 또 실제로 위험하기까지도 하대요. 뭐가? 가주어, 진주어.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건 위험하기도 해.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 성공, 그치? 보편적 매개체, 수단을 거스르는 성공을 측정하려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는 어렵대. 무슨 말이야? 사람을 하나의 수단, 보편적 가치로 딱 재단해버리고 측정하려는 시도 자체도 위험하다라는 거야. 보편적 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편적 수단을 하나 들이대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자로 재려고 하는 이것 자체도 위험하다는 거야. 이해가?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거잖아요. 공동의 보편적 목표에 도움이 되는 또는 보편적 목표를 위해 보편적 가치에 반대하는 거스르는 성공을 이건 성공은 성공인데 보편적 가치를 거스르는 성공이야. 이걸 측정하는 자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위험하대. 됐어? 자, 말은 졸라게 어렵게 해놨지. 알지도 못하는 철학자 이름도 많이 나열해놨어. 왜? 어렵게 하라고. 여러분 어렵게 느끼라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결국 뭐야? 보편적 배려의 개념 없어. 그거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뭐해? 위험해. 세상에 누구나 다 옳다고 더 배려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예 없다. 오케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있으려고 하는 자체도 위험하다. 오케이? 갑니다. 목적함수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그치? 이런 거에 넘어갈 필요 없어. 갑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미국 사람이 쓴 예문입니다. 논문. 미국인들 막 글 졸라 어렵게 써놔요. 자, 갑니다. 사회적 요구 보장하기 위한 뭐를? 보편적 접근? 아예 보편적 접근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그랬잖아. 그치? 위험한 결과예요. 뭐? 의존하는 것. 자동화된 목표 중심의 행동, 목표 중심의 행동. 요거에 속으면 안 돼. 자, 경제적 장애물 아예 안 나왔죠. 경제 얘기. 점점 더 증가하는 적용이에요. 보편적 접근법, 방법에 보편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게 증가한다? 이것도 아니지. 그럼 5번인가요? 다른 보편, 그렇지. 개선,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뭡니까? 본문에 나왔던 배러예요, 배러. 오케이? 개선, 향상, 더 나은 것이잖아. 이라는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전혀 다른 태도의 등장이네. 그지? 이전에는 어땠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찾아봤고, 그럼 인간을 우리 인간을 뭐가 인간으로 만드는가를 찾아보고, 또 그럼 뭘 좀 조절하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까를 여겼다면, 현대의 정치, 철학, 과학자,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의심을 했단 말이야. 야, 그럼 보편적 배려라는 게 과연 가능하긴 할까? 태도 변화잖아요. 그지? 달라진 태도의 등장. 맞아? 됐죠? 달라진 태도의 등장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예요? 태도의 변화라고 해도 돼. 알겠죠? 또는 접근법의 변화라고 해도 되고. 말장난일 뿐이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가치관이 보편적 가치관에 대한 의구심 제기 또는 도전, 이의 제기, 이거죠. 그치? 오케이. 정답은 4번. 말이 어려워. 말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어렵진 않아요. 이 사람들 진짜 말을 어렵게 해놓으면 누가 읽어? 안 읽어. 지네끼리만 읽으면서 잘 썼네 이러는 거야. 갑니다. bill, 뭐 요금, 계산서란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법안. 명백하게, specifically, 구체적으로란 뜻도 되고. 자, criminal이 범죄자죠. criminalize는 범죄로 규정하다. 오케이? 그래, 불법화하다. 알았죠? 야, 지금부터 저거 하는 건 범죄자야?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 fine, 벌금을 부과하다. 참고로 fine은 이렇게 쓰입니다. B라는 이유 때문에 A라는 벌금을 부과하다. A에는 보통 벌금의 액수가 나와요. 액수. 자, 그 다음, commentator.
언급하다, 논평하다, 커멘트에 에이터가 붙었죠. 그래서 논평가. far-reaching, 멀리까지 뻗는, 멀리까지 도달하느냐. 그래서 영향력이 큰 이 말이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말이야. 그 다음 counterproductive예요. counter는 반대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counter를 라틴어식으로 쓴 게 contra예요. 둘 다 뭐뭐에 반하는, 반대의 이런 의미야. 생산적인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반대 효과를 생산하느냐, 역효과를 낳는. comply with, 순응하다, 준수하다, 순응하다. over interpretation, 해석을 하긴 하는데 over해서 하는 거야. 과대평가하다, 과대해석하다죠. 그죠? 명사니까 확대해석. statement, state의 명사, appeal, 항소, 상고. implement예요. 그죠? 실시하다. 자, 큽니다. 세 번째. 자, 새로운 수준입니다. 뭐에? hate speech laws. hate speech가 뭐야? 혐오 발언. 그지? 혐오 발언. 인신공격 이런 거. 혐오 발언에 관한 법률. 새로운 수준이야. 혐오 발언법의 새로운 수준.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새로운 수준의 혐오 발언법이 was reached, 드디어 2017년에 독일에 도달했습니다. 오케이? 이루어졌어요. 달성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근데 그 2017년, 그때는 언제냐면 그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죠. 독일의 요게 분데스타그가 하원이라고 주석 달려있을 거예요. 그죠? 독일 하원에 의해 통과되었을 때, 근데 그 독일 하원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혐오 발언을 어디상에서? SNS상에서, 소셜미디어상의 혐오 발언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버렸는데요. 그 법은 또한 이렇게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요? 소셜 네트워크가, SNS가 벌금 받을 수도 있어. 즉 뭐야? 혐오 발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혐오 발언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그지? Very large, 매우 크게, sums up, 매우 큰 합계액인데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 합계액이냐면 50, 100만이니까 5천만 유로입니다. 1,400, 1,500원 잡으니까 여러분 계산해봐. 4, 5, 25, 한 700억 정도 되겠네. 그죠? 7, 800억 정도 되겠네. 우리 돈으로. 그런데 in case, 어떤 경우에 they do not actively seek and successfully remove certain content within a week. 단 일주일 안에 그놈들이, 즉 SNS 사이트가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검색하고 성공적으로 그러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 7, 800억까지도 때릴 수 있는 다고 주장한대. 법 됐죠? 자, 이 법안의 통과는요 was controversial, 논란이 많았어요. 찬반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일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적인 논평가들에게도, 말하기 좋아하는, 그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라고? 야, 그따위 법은 정말로 영향력이 너무 크게 미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의도치 않았던 또는 역효과를 내는 결과를 낳을 거야 라고 언급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쉽지? 어렵지 않아? 그리고 그 후로 쭉 지금까지 소셜 네트워크들이요 have taken many efforts,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 to comply with, 순응하려는 또는 준수하려는 노력이야. 이 법이겠죠? 맞네요. This new law, 이 새로운 법에 준수하고 따르려는. And while they have certainly succeeded in removing quite a lot of illegal content, 그들이
꽤 많은 불법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는 분명히 성공을 한 반면에 그들은 또한 많은 이슈도 가지고 있어요. 뭐에 있어서?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 어떤 컨텐츠? 삭제되고 있는 컨텐츠에 있어서. 자, either by or due to입니다. 알겠죠? 우연히 삭제되거나 또는 지나친 과대 해석, 특정한 언급에 대한 과대 해석 때문에. 됐어요? 어? 뭐 요새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 이렇게 막 비하하는 표현으로 문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곰. 그지? 죽으라고. 에? 특히 저 여초 사이트에서 이런 일 많이 있었잖아. 어? 거꾸로 머리 박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경. 근데 이러고 이 글자 하나 들어갔다고 막 삭제해버리고 막 이런 거. 에? 아, 나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어필, 여기서는 항소입니다. 항소. of removal decision. 이 삭제 결정에 대해 상소한 거예요. 그죠? 따진 거죠.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SNS, 소셜 네트워크들도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삭제 결정에 대한 상고, 항소.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뭔 내용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두 글자, 두 단어, 뭘까? 그렇지, free speech야. 언론의 자유야. 에?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이,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규제했다는 좀 확대 해석인가? 비하 발언 또는, 그죠? hate speech라고 해도 돼요. hate speech. 근데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죠. 그죠? hate speech, 과연 옳은가? 뭐, 그릇됐는가? 아니면 hate speech를 금지하는 hate speech 금지법의 뭐, 찬반 양론. 그지? 요렇게 해도 되고, 요런 게 주제, 제목이 되겠죠? 가볼까요? 컨트로버셜까지는 좋아요. Impact of social media on making. 이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소셜 미디어가 making information more credible,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데 미치는 영향? 논란이 많은 영향이야? 아니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효과와 잠재적인 이슈입니다. 새로운 스피치, 혐오 발언법 맞네. 2번이네. 그치? 요거만 들어가면 안 돼요.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거까지 들어가야지. 그치? 이슈 대신에 뭐 넣어도 돼? 요거 집어넣어도 되지? 논란, 찬반, 양론 요런 말 집어넣어도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혁신적인 방법, 자동 탐지하는? 아니죠. 이것도 헤이스피치를 식별하는 자동 탐지 새로운 방법. 유지하는 것, 공정함과 평등을 공공연설에서 유지해야 되는 중요성. 아니고 요구, 혹독하게 처벌하는 것, 혐오 발언에 대해 소셜 사회망에 있는 혐오 발언을 혹독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요구 아니고. 정답? 2번 맞네. 됐죠? 할만하지? 오케이. 3번 갑시다. 3번이었네? 4번으로 갑시다. 4번으로 가봅시다. 4번이 수능 완성 모든 매 강마다 좀 공통적으로 4번이 어려워요.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고. establishment, 설립, 확립, maintenance, 유지 또는 유지보수. constitute가 뭐뭐가 되다. 이게 사전에 나와요. constitute, 이루다, 구성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뭐가 되다. 알았지? 돌들이 성당을 구성했다. 이 말이나 돌들이 모여 성당이 되었다. 같은 말이잖아. 그지? exploit의 명사, 이용, 착취, evoke는 밖으로, voke는 보컬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서 목소리 내다야. 밖으로 소리쳐 불러내다야. 그래서 일으키다. 감정, 기분 등을 불러일으키다. 알았지? 밖으로 나오게 불러일으키다. 이걸 환기하다라고 그래. 분위기 환기하다. 공기 환기하다. 이 환기하다 아니야?
이런 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elicit, 끌어내다야. 유도하다. induce랑 비슷해요. communal, 공동체의. 그 다음 mutual, 상호간의. 자, 잘 봐. reciprocate가 여긴 동사로 쓰였거든. 요거 하나 알아놔요. reciprocal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요거 어원을 선생님 설명해 줄게. 요 re가 뒤야, 뒤. 프로가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앞이라고 그랬지? 뒤로 앞으로요. 앞 사람은 뒤로, 뒷 사람은 앞으로. 그래서 뒤로 앞으로. 뭐야? 상호간에 서로의 상호간에. 오케이? 상호간에 해주다야. 이게 호혜하다라는 말 알아? 호혜의 원칙? 상부상조하다는 뜻도 되고 호혜하다. 신세지면 갚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 또 뭐도 돼? 글자 그대로 reciprocate는 앞으로 뒤로 하다지. 그래, 왕복 운동하다도 돼. 왕복하다도 돼. 오케이? 이해가요? 피스톤이나 기관차 이거 왕복 운동하는 거잖아. 됐어? deliberate 고의적인. 또 무슨 뜻도 돼? 필사적인이라는 뜻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 defection 결함이란 뜻이죠. 결함. 근데 여기선 태만이란 뜻으로 쓰였어. 태만. 태만이 뭐야?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것. 부작위. 부작위란 말이 더 어려워요?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걸 태만이라고 해. 자, reciprocate 얘기했고 메이크업. 선생님 요거 메이크업은 그려줬지? 원. 그지? 배상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완전하게 메꾸어주다. 가봅시다. 아, 또 있어요? compensate. 메이크업과 같은 의미예요. 배상하다, 변상하다, 보상하다. precise에 ly 붙었죠. 부사. reverse. 뒤로. 그죠? 뒤로 돌리다. 거꾸로 하다. 뒤돌리다. 되돌리다. 갑니다. emotion such as anger. 분노와 같은 이러한 감정이요. can promote cooperation. 협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촉진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분노와 같은 감정은 motivate, 동기부여합니다. 행위자들에게 뭐 하라고? inflict cost, 비용을 inflict 뭐야? 원래는 괴롭히다, 가하다 이건데, 그죠? 가하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비용을 가하라고. 뭐에 대해서? 이기적인 개개인들에게, 오케이? 희생을,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동기부여해. 분노를. 서윤이가 나 때렸어. 화가 나. 그럼 내가 액터스야. 나 어떻게 해? 그에 따른 상황하는 대가를 치르라고 동기부여 하잖아. 그지? 나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하지만 아니 뭐 쉽게 생각해서 이것도 있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옆집 사는 만식 아버지를 죽였네. 개놈 새끼들, 외놈들이 창으로 찔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개놈 새끼들 이기적인 행동 아니야? 이기적인 개개인들, 왜구들, 그지? 식량, 돈, 여자들 약탈하러 쳐들어왔어. 우리 만식 아버지 죽었단 말이야. 저 마땅한 비용을, 대가를 치러야겠다라고 동기부여해서 협력을 조장할 수 있잖아. 만식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 막 전부 꽹이 들고 놔두고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가하는 거야. 에? 어디에다? 개개인들에게. 어떤 개인들? 이기적이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해롭죠. 그지? 누구에게? 그 설립과, 즉 협력의 설립과 협동의 유지, 둘 다의 해가 돼. 오케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일본 놈들 죽이자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본 놈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밀었길래 그래가지고 야 나서로 탁 찍어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춘삼이 아버지였어. 대머리였던 춘삼이. 아이고 이런 씨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봐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뒤에 뭐 머리 민 것만 보고 민 줄 일본 놈인 줄 알고 나서로 탁 찍었는데 춘삼이 아버지야. 대머리였던 아버지가 야 내과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이거
못 당할 걸. 이기적이지 않은 아저씨잖아. 너 죽였어. 자, 그럼 뭐야? 사람들이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잘했다! 더 보여? 아니면 씨발 좀 됐네 그러면서 봐 춘삼이 아버지잖아. 그러면서 협력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스님 좀 극단적인 예를 드나? 봐봐.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드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한 행동이 의도적인 착취나 이용이 되건 아니면 우발적인 우연한 의도치 않았던 이런 해였건, 그지? 춘삼이 아버지를 평소부터 노리던 미숙이 삼촌이 모르는 척하고 죽였든 아니면 의도치 않았던 해였던 어쨌든 협력의 유지와 협력의 확립에는 해롭잖아요. 이기적이 않은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것, 그지? 근데 참 재밌게도요, 그러한 행동은 distinct, 뚜렷한 분명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비록 죄책감이 can be elicited by a variety of events,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 죄책감이 이끌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중심 유도제, 즉 중심이 되는 이 행동을 유발한 것은 바로 대가를 가하는 거야. 치르게 하는 거야. 해를 가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다양한 사건에는 죄책감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이 행동을 유발했던 유도 요인은 뭐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해를 가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게 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중심 요인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전형적으로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관계 내에서, 근데 그 공동체 관계는요, 기대, 상호 간의 관심, 상호 보살핌, 상호 관심이라는 기대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요런 게 있대. 됐어? 요 예를 살짝 들어줄게. 자, 봐라. 밑에 더 가서. 자, deliberate defection or careless mistakes. 잘 봐. 일부러 한 고의적인 태만 또는 부주의한 실수, 둘 다, 이 둘 중 어떤 것이라도 can elicit guilt, 죄책감을 야기할 수 있어요. 유도할 수 있어. 됐지? 그리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여기까지 가고, 마치 이러한 처음의 감사가 죄책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뭐 하지 못했을 때 요게 중요한 거야. failure to 부정사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뭐뭐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어. 뭐뭐하는 실패가 아니라 보답하지 못한 것이 인지되었을 때야. 뭐로서 인지되었을 때? 태만이라고 인지되었을 때.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 일례가 맞을란지 아닐란지는 몰라요. 자, 선생님, 우리 학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의 우리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대청소를 한번 합시다 했어. 12시에 일찍 좀 오늘은 출근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평학기 중에는 오후에 출근하지만,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딸이 갑자기 아팠어. 그래서 병원을 가느라고 12시에 못 나갔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봐봐,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봐봐, 고의적 태만은 아니겠지만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선생님 입장이었을 때 고마워? 죄책감 느껴져? 안 느껴져?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라는 것에 내가 빠졌어. 그럼 죄책감 느껴 안 느껴?
느껴. 또 다른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술을 마셨어. 그래서 이렇게 뭐 자주 술을 마시는 3명이 있다고 쳐. 근데 A와 B. 그러니까 맨날 술을 사. 나도 한번 사야 돼. 근데 나는 안 사. 이거 뭐야? 이게 바로 뭐야? deliberate defection이야. 일부러 안 사면. 근데 고의성이 있건 없건, intentional이건 unintentional이건, A랑 B는 술을 20번씩 샀어. 근데 나 아직 한 번도 못 샀어. 그럼 나 guilt 느껴, 안 느껴? 느끼잖아. 그지? 그게 바로 뭐 하지 못한 거야. 나도 상호간에 보답하지 못한 것. 그지? 근데 이게 태만이라고 느껴졌을 때 처음에 고마워했던 거. 처음에 고마워했던 거. 얘네가 술 사줘서 고마운데 봐. 20번까지는 아니어도 나 A도 2번 사고 B도 2번 샀어. 근데 나도 한번 사야 되는데 고마워 A랑 B가. 근데 내가 얘네들한테 똑같이 술을 못 사고 보답 못했을 때 이게 태만이라고 인지되면 이제 그 초기에 처음에 고마워했던 마음이 뭐로 변해? 죄책감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이해가요? 됐어요? 그러면 이 죄책감이요, 주목을 집중합니다. 어디에다가? 행위에 집중하고 해로움, 피해에 주의를 집중해요. 그리고 그 피해는 상대방에게 가해진 행위와 피해에 집중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잠깐 요렇게 가야겠네요. 이렇게 갑시다. 죄책감이 주어져. 그리고 주관적인 불편함을 그 행동에 가하게 돼요. 그죠? 그 행동에 주관적 불편함을 가해요. 뭘 통해서? 그 강력한 부정적 유인가라고 하는데, 부정적 유인가가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 이런 말이야. 아까 내가 술을 한번 사야 되는데 술을 한번 꼭 사긴 사야 되는데, 그지? 뭔가 갚아야 되는 마음이야. 긍정적 유인가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음 달에 월급을 더 많이 받겠지, 이런 게 긍정적 유인가고, 부정적 유인가는 뭐냐면 내가 할 걸 다 못했는데 이걸 뭔가를 메꾸려고 하는 마음이야. 알겠지? 그런 마음이야. 자, 이 부정적 유인가를 통해서 행동으로 주관적인 불편함을 만들어낸대.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나도 술 한번 사야 되는데, 이거 더 쉬운 예로 하자. 자, 아까 그 청소의 예일 수도 있어. 우리가 선생님이 회사를 마을에 5가구만 살아. 근데 5가구가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청소를 하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어머니가 수술 받으신다고 빠지고, 이번 주에 딸이 아프다고 2주 연속 빠졌어. 이게 뭘로? 사람들이 뭐라고? 저 새끼 태만하네 라고 인지되면, 내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처음에 나 대신 우리 집 앞에도 마을 사람들이 나 빠졌는 동안 청소해줘서 고맙네, 이런 고마움도 나중에 죄책감이 돼. 그럼 봐봐, 밑에는 아직 안 읽었는데 이 죄책감이 나중에 부정적 유인가로 작용한다는 건 내가 이 죄책감을 어떻게라도 좀 메꾸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가 긍정적 유인가는 우리가 기대 유인가라고 하는 건데, 내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다음 달에 월급 좀 많이 받아야겠다, 그래서 8시간 일하던 걸 10시간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그 힘이 기대 유인가 또는 긍정적 유인가고, 부정적 유인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하는 마음, 그게 부정적 유인가야. 알았지? 자,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죄책감은 또 행위자로 하여금, 요게 중요한 말이요. 요게 중요한 말이라고. 결국은 뭐 하도록 동기부여해요? 변상하거나 배상하도록. 그치? 뭘 통해서? 도와주는 것.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해가요? 잘 봐. 아까 선생님 마을 예를 들었지? 2주 연속 나는 마을 청소를 빠졌네. 그지? 죄책감을 느껴. 부정적 유인가. 그래서 뭐해? 괜히 사람들 지나가다가 김씨네 지붕이 좀 고장난 뜯어져 있네. 그럼 괜히 한번 가가지고 도와주고. 아니면 사람들 없을 때 밤에 나와서 마당 골목 한번 더 쓸고 이런 거. 오케이? 요런 마음이야. 자, 그럼으로써 배상하고 변상하려고 한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죄책감의 기능은 그래서 정확하게 is tuned야. 조절되는 거야. 주파수 맞춰지듯이 조절되는 거야. 뭐 하도록? 식별하도록. 그리고 되돌리도록. 뭐를? 피해를 알아내고, 그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받은 피해, 상대방이 받은 피해가 뭔지를 알아내고, 또 그 피해를 뭐 하는 거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거야. 원상태로. 어떤 피해냐면 협력적 관계에 행해진 피해를 인식하고 피해를 다시 복구하는, 되돌리려고 조절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죄책감의 기능이야. 알았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어렵지만 이 글 졸라 어렵게 써놨지만 아까 뭐야? 분노라는 감정이 아까 선생님 외국 얘기도 들었잖아.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해. 하지만 때로는 죄책감 또는 죄책감에 따른 부정적 유인가가 뭐 하기도 해? 협력을 야기하기도 해. 협력하고자 하는, 협력을 유발하기도 하는, 또는 협력 관계에 손해를 메꾸려고, 변상하려고 하는 게 바로 죄책감의 기능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렇게 잡아도 돼. 죄책감이 협력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는 협력에 미치는 영향, 또는 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잡아도 된다고. 됐죠? 오케이? 글 내에서만 판단하면. 자, 가봅시다. 1번 분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부주의함, 실수를 줄이는데 분노가 미치는 영향 아니죠. 오케이? 오히려 뭘로 바꾸면 됩니까? 자, 요걸로 바꾸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바꾸면 답 되지. 이해가 선생님 말? 이해가? 두 번째, 자, 육체적 증분, 증상 아니죠. 이것도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이야기하는 육체적 증상 아니고 방법입니다. 죄책감이 생성되고 그것이 협력에 기여하는, 협력이 되어가는 방식. 맞지? 죄책감이 언제 만들어져?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는 태만했을 때, 그지? 요때 생겨나고, 이게 부정적 유인가를 만들어내서 상대방에게 변상 또는 배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서 협력관계를 원래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된다. 요렇게 정리하면 돼. 됐죠? 말이 어렵고 용어는 어렵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지. 근데 선생님 볼 때 요 글의 내용은 분명히 부분만 발췌했는데 죄책감이나 분노 말고 또 다른 것도 나올 거예요. 뭐 공동체의 협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해가지고 뭐 트러스트 빌딩이나 신뢰성 형성 뭐 이런 말 아마 막 나올 겁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는 끝내진 않을 건데, 하여튼 키워드는 guilt였고, 그 다음 guilt가 cooperation 또는 relationship of cooperation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강 말이 좀 어려워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4강으로 갑시다. 4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